딩동 스트레스. 미접종자들은 이제 장보기도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미접종자가 찍으면 그 특유의 띵동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된 첫날 어떤 풍경이었는지 살펴보시죠. 안심콜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웬만한 뭐 젊은 친구들도 그냥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뜩이나 장사 안 돼서 손님 없는데 그것마저 하나 일거리가 더 늘은 거잖아요. 바빠서 그거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잘 안 들리니까 거기까지 바쁘게 일하다 보면 안 들려. 오히려 뭐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는 아싸리 벌금 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긴.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유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마치 미접종자처럼 뭐 마트나 카페나 커피나 시설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고 띵동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좀 띵동 소리가 뭐 환영의 벨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공포의 벨소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띵동 뜨면 식당 사장님도 쳐다보고 그렇죠. 찍은 손님도 쳐다보고 이용 못 다시 하시는데 얘기해서 손님. 부스터샷을 뭐 얀센 같은 경우 1차 접종 이후에 나머지 백신 같은 경우 2차 접종 이후에 6개월 내에 부스터샷을 안 할 경우에 그 6개월 지났다 그러면 이제 미접종자를 보고 띵동 이런 벨소리가 나서 방역 패스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식당이라든지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도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방역 패스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고 다시 얘기해서 부스터샷을 무조건 2차 접종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무조건 맞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2차 접종까지를 이제 의무사항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부스터샷을 거의 이제 의무사항으로 이제 넣은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일종의 어쨌든 간에 지금 백신 말고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도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접종 이후에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의 어떤 방역 패스가 어떤 차별을 넘어서 거의 처벌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 기본권과 그다음에 좀 방역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아야 되는 상황도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방역 패스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 자칫 띵동 소리까지 나서 이 낙인 찍기 내지 망신주기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 논란이 어느 정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전자기기, IT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시와 이제 통제를 받는 사회가 된 거예요.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건 기본권 침해고 인권 침해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감수해야만 하는 그 정도 범위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저도 뭐 3차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는데 주위에서 보면 안 맞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안 맞아? 당연히 맞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여러분이 안 맞은 분 중에 이유가 있는데 1차 백신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2차, 3차 맞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임신부들. 그렇죠. 임산부 있고요. 임신부 있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맞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강요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백신 자체를 그냥 무작정 반대해서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떤 기저질환일지 알레르기랄지 임신부처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 그러게요. 그래서 의사의 어떠한 뭐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랄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방역 패스의 어떤 예외로 제외를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혼자 장보기도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보시죠. 그리고 이 임신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데 상당수가 마트나 백화점을 갈 때 애기 옷 사러 갈 수도 있잖아요. 육아용품.
그때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들고 가야 돼요. 아,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줄 서서 이제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에 줄 서서 1시간 기다려서 PCR 검사 받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성 들고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야 한다. 이게 지금 뜨겁게 논란인 거죠, 이재명 기자? 그렇죠.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 갈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식당, 카페 적용하는 것처럼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이제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혼밥 같은 걸 이제 초기에 허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마트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 장 보는 것도 방역 패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기한 것처럼 PCR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누구나 다 부스터샷까지 맞아라 이런 건데 사실 임산부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안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누구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거죠.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임산부 입장은 당연한 것 같은데 임산부조차도 이제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아예 갈 수 없다. 장보기를 할 수 없다. 뭐 편의점만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도 어떤 상황들에 대한 고려와 어떤 판단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글쎄요.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불편 사항들이 쏟아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방역 당국이 또 나중에 또 고치는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어떤 불편에 대해서 좀 방역 당국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